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데이텀과 좌표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데이텀을 이용해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과정,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이텀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형체와 관련된 거, 좌표계와 관련된 거, 이런 몇 가지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그 2차원 좌표계, 그 좌표계 설정하면서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구속되는 자유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볼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우리가 데이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텀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 여기 이론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정확하다는 말이 나왔고 기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텀은 뭐예요? 데이텀 하면은 어떤 것이 연상이 된다? 구속. 구속. 데이텀 하면은 구속이 떠오른다는 거는 이제 세뇌가 된 거야. 데이텀 구속, 자유도 구속, 그제? 그래, 구속 떠오르는 거 맞고요. 또 네? 좌표. 그렇지, 좌표. 또 데이텀 하면 또 뭔가 찍는다는 생각 안 나요? 찍는다는 게 도끼로 찍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로브로 찍는다, 측정한다, 그죠? 근데 찍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 우리 측정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프로빙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또 뭐 기준이라는 등등등 나오는데, 데이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기준이죠. 기준. 뭔가 여기를 기준으로, 치수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죠? 뭐 직각도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하는 그 데이텀 하면 여기가 기준이다라는,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기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것은 뭔가 여기가 가공이 잘 됐을 거다, 그런 생각 나죠. 왜냐하면 기준을 삼으려면 가공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말 이론적인 거고, 여러분들 3차원 측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잡았어요? 또는 응용 측정할 때도 기준을 잡았잖아. 기준을 어디다 잡은 거야? 뭐 면에다도 잡고, 공작물.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다 얘기했어. 자, 공작물, 그지? 공작물에 기준 잡았다고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금방? 그 전에 뭐라고 했는데? 에? 면. 그래, 이것이 다 정답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준이라는 것은 이 가공된 면에다가 기준을 설정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텀이라는 것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여기서 데이텀이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상에서 이제 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때 데이텀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가공면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가공면 하면은
또 뭐가 떠올라? 여기 분명히 데이터는 이론적으로 정확하다고 했는데 가공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여기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직도도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값이 크든 작든 평면도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설명을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그 데이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면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고 우리 3차원 측정기에서 좌표계 설정할 때 평면, 직선, 점 이렇게 측정해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몇 개 이상 모여져서 만들어진 데이텀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둘 또는 그 이상의 데이텀 형체들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그 다음에 데이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데이텀 표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데이텀 표적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어? 그래. 데이텀 설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때 여기 측정해라 하고 지정해 준 것이 데이텀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텀 표적은 왜 필요할까? 야, 뭐 데이텀 표적이 있다고 외우면 소용없잖아. 이게 왜 필요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지금 생각해봐 그러면. 왜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정한다는 건 뭐야? 기준을 정하면 정하는지 정확하게 정하는 건 또 뭐야? 그냥 기준을 정하는 거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야? 데이텀 표적은 뭔가 데이텀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계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데이텀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텀 이것이 가공면이고 거기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텀 표적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단일 데이텀, 그 다음에 공통 데이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일 데이텀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하나만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경우를 단일 데이텀이라고 그러고 공통 데이텀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이 같이 규제된 경우를 공통 데이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 데이텀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체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데이텀으로 사용하는 거. 근데 이 형체라는 게 세 가지 종류의 형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는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설계 형체는 뭐냐면 도면이에요. 도면. 여기 설명을 이제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 설명하고 이 용어 이거는 KS 규격에서 설명을 한 건데 설계 형체는 위치 형체, 가공 형체는 데이텀 형체, 측정 형체는 조합 형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 뭔 소리인지. 그래서
내가 설계, 가공, 측정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계 형체라는 것은 도면에 주어진 값, 설계값. 그 다음에 가공 형체라는 것은 뭐냐면 가공된 제품. 실제 가공된 제품. 이걸 가공 형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측정 형체는 뭐냐면 가공된 제품을 측정을 해서 계산해낸 측정값. 이거는 측정 결과. 자, 그러면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의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가공 형체는 어쨌든 이렇게 오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차가 있는데 측정 형체는 얘를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만드는 거야. 얘는 가공 형체, 얘는 측정 형체. 이렇게 보면 측정 값. 그럼 실제 가공된 형상하고 측정값하고 안 맞죠? 왜냐? 가공 형체가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측정값이 가공 결과하고 안 맞아.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조립할 때는 제품 형상하고 측정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립되는 제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형체를 계산한다.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기준원 같은 거 배울 때 MIC, MCC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네. MIC는 제품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 조립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을 가진 이런 원. 이렇게 해야 내경일 때는 조립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MCC는 이런 제품이 있을 때 얘를 둘러싸면서 지름이 최소가 되는 이런 원. 이런 원으로 계산을 해야 이게 조립이 된다. 그래서 최소 외접원, 최대 내접원 이런 거 했더니 기억나죠? 그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설계, 가공, 측정 형체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측정 전문가의 입장에서 측정 결과가 조립선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 설명한 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면 설계 형체는 설계 도면, 가공 형체는 실제 가공된 형상, 측정 형체는 측정한 값. 얘는 지금 파이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원통 간의 거리가 이게 예를 들면 5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도면을 가지고 가공을 했더니 가공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정확하게 원통이 가공되는 게 아니고 오차가 있으니까 이건 좀 확대를 한 거예요. 오차를. 이런 식으로 오차를 가진 3차원 곡면이 가공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통 가공하라고 했는데 원통이 아니고 3차원 곡면을 지금 가공하는데 한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설계에서는 원통이어야 되는데 가공한 거는 곡면이다.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못 하잖아. 그런데 측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이 빨간 점이 이제 측정점이야. 프로빙을 쭉 해가지고 얘를 그냥 원통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왜냐? 설계에서 원통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얘가 원통이어야 이 제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에서는 실제 가공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설계 도면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통이 아닌 것을 원통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은 원통하면 지름하고 중심하고 축이 나올 텐데 그거 말고 얼마만큼 원통이 아닌 건데 원통으로 계산했다는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통도라는 정보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나는 얘를 설계 도면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원통으로 계산을 해서 지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파이 얼마, 그 다음에 이거에 축의 좌표 또는 각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완벽한 원통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완벽한 원통이 아니고 원통에서부터 실제 형상까지는 이거만큼 이만큼 모양이 벗어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원통도가 되는 거죠. 요게 원통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이나 가공을 한 사람들은 이 원통도, 여기는 원통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형상편차가 되는 거죠. 우리 뭐 진원도, 진직도, 평면도, 원통도, 윤곽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만큼 이게 형상이 오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죠. 자,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에 대한 개념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때 데이텀을 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 오차가 있는 실제 가공이 된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KS에서는 데이텀 형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이 개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원을 예를 들은 거예요. 도면에 이렇게 규제가 딱, 이게 설계 형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진원도도 발생하고, 중심 위치도 편차가 발생하고, 지름도 도면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까만 것처럼 이렇게 가공이 되고, 이걸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하면 요 빨간 선으로 된 이런 측정 결과가 나온다. 항상 이런 패턴으로 설계, 가공, 측정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원통에 데이텀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데이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는 3D 공면인 이 표면을 이렇게 여러 점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좌표를 쭉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통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 계산된 원통에서 이 축을 뽑아내서 데이텀으로 삼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형상에서는 이 축을 만들 수가 없겠죠. 중심을 쭉 따라서 뭔가 계산을 한다면 얘도 이런 곡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억지로 설계 도면에 맞춰서 이런 축을 계산해 내는 거다. 그죠? 여기 지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름을 계산해 낸다. 측정은 항상 설계 도면에 맞춰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텀 우선순위 1차 데이텀, 2차 데이텀, 3차 데이텀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죠. 1차 데이텀은 다른 데이텀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데이텀, 2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에서 구속을 받는 데이텀, 3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과 2차 데이텀에서 구속을 받는 데이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도를 구속을 할 때 지금 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는 위치도가 규제가 됐어요. 위치도가 규제가 됐는데 어디서부터의 위치도를 계산할 거냐면 요 A 데이텀 여기에서 요 구멍 중심까지의 요 위치도를 지금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텀 우선순위에 대해서 비데이텀을 먼저 구속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비데이텀에서 회전운동과 또는 그 선형운동이 동시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되면은 이 중심까지는 원래는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데이텀을 구속을 하기는 하되 회전만 해라. 회전 운동만 구속을 해라. 그리고 선형 운동 즉 이쪽 방향의 위치는 구속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런 규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비데이텀은 구속을 하되 선형운동은 구속하지 말고 대신 선형운동은 요 A 데이텀 여기서 구속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 위치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떤 경우에 쓰냐면 A 데이텀을 우선순위로 하려다 보니까 이 A 데이텀의 면이 좁아서 이 좁은 면을 측정해 가지고 회전운동을 구속하면은 불안전해. 그래서 회전운동은 안전하게 넓은 면에서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요 A 데이텀을 기준으로 위치도를 계산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자유도 잠금이라는 기호를 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왜 이런 걸 쓰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지금 설명한 거는 IS 규격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ASME 규격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아예 데이텀을 지정을 할 때 그 데이텀에서 구속하는 성분을 아예 지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A 데이텀 이면이죠. 이 A 데이텀을 측정을 해서 UV 회전운동을 구속을 해라. 그리고 요 B 데이텀 지금 요 원통이 되죠. 요 원통을 이용해서 X, Y를 구속을 해라. 선형운동. 만약에 이 원통을 측정해서
뭐 x만 구속을 해라,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유도 구속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일부 성분만 구속하는 방법. ISO에서는 자유도 잠금 기호를 사용을 하고, ASME에서는 아예 데이텀 옆에 구속한 성분을 지정해 준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좌표계, 지금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먼저 좌표계를 얘기를 하는데, 좌표계가 이렇게 X, Y, Z축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하고, 어느 한 점의 좌표를 XYZ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좌표계는 수학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로 좌표계 축이, 이 좌표축이 서로 직각이에요. 직각. XY축 직각, YZ축 직각, ZX축 직각. 이건 그냥 무조건 직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런 제품이 있다. 이거는 가공 형체죠. 가공 형체는 오차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오차를 가지고 있냐면 형상 오차, 자세 오차, 위치 오차 등등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T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한 점 찍고 두 점 찍어서 축을 만들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일단 축이 만들어지고 나면 개념적으로 Y축은 수많은 Y축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직각으로. 이 X축과 직각으로. 그렇게 수많은 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를 하나를 측정을 해주면 그 점을 지나면서 미리 만들어진 축의 수직인 이런 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쪽이 아니고 이쪽 축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쪽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축의 수직인 이런 축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축이. 그래서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측정값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 좌표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데이터 우선순위가 BC 이렇게 규제가 됐다면, 지금 이 데이텀에서 데이텀 B를 우선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세요. BC축을, 그러니까 데이텀을, 자 다시 얘기할게요. B데이텀, C데이텀 이렇게 우선순위를 줬다면, 여기 있는 B데이텀을 우선으로 해서 C데이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이게 가공 형체인데 직각이 아니면은 축이 이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로부터 x,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우선순위가 CB가 됐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이 C데이텀을 우선으로 해서 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B데이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아까는 이쪽이 공간이 떴는데 이번에 이쪽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축으로부터 XY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X1, 이 X1이 X2보다 크고 또 Y1보다 Y2가 크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데이터 우선순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데이터 우선순위를 잘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 데이터 어디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데이터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표적의 필요성. 아까 여러분이 잘 알았던 거예요. 데이터 형체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측정해서 이렇게 축을 만들면 다른 축이 이렇게 생겨요. 만약에 이렇게 두 점을 측정했다. 그럼 이런 축이 생기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럼 이런 축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측정하는 사람마다 좌표계가 다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오차가 심해진다. 그래서 누가 측정하든 일정한 값으로 측정이 되도록 기준을 정하자. 즉 데이텀을 설정하자 라고 해서 데이텀 표적이라고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르메 측정을 한다 그러면 공간 정렬할 때 평면 점 하나, 점 둘, 점 셋, 요 점을 찍어서 평면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 측정해야 될 점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7mm 되는 지점 35, 그 다음에 여기는 6, 41 되는 지점에 측정을 해라.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파이 4mm, 요게 4mm 되는 요 영역에서 그 안에 어디엔가 측정을 해라. 점을 측정해야 될 범위까지 정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선을 측정하겠다 그러면 요 점 두 점을 측정해서 직선을 만드는데 그때 위치는 43, 130 되는 지점이다. 한 점을 측정하겠다. 78 되는 지점에 측정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 표적을 적용을 해주면 이제 좌표계를 잡을 때 누가 측정을 해도 이렇게 좌표계를 잡고 측정을 함으로써 개인차를 줄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해 보실까요? 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20분에 나머지 계속 할게요. 잠깐 쉽시다.